시속 최빌 더전 키로 한국산 괴물. 2028년 우리나라에서 괴물급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Hangio Neomu Obiosa Paganaya? 그렇게 말할 만도 한 게 탄두 중량만 무려 8톤.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마하체. 시속 12,000km로 지면을 직격하며 그 충격 에너지가 지하 수십 미터까지 전달된다고 알려졌거든요. 이름은 현무5. 우리 군이 공개한 영상 한 장면만으로도 해외 군사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진짜 실전 배치된 거 맞아? 탄두 8톤이면 거의 벙커 파괴용 괴물 아니냐? 야후 재팬 댓글창에서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좋아요 22,000개가 달린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핵없이도 전략 억제력을 갖춘 것 같다. 또 다른 댓글. 좋아요 9,000개 이상. 이게 북한용이라고? 사거리 줄이면 그렇겠지. 그런데 무게 줄이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순히 북한 지하벙커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는 거죠. 공식 사거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량을 8톤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비행거리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게 정말 북한만을 상정한 무기일까? 중국 군사 블로거들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이 중거리 전략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는 글이 상위 노출됐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두 번째 반전은 속도입니다. 마하 10이면 그냥 빠른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에서 120km로 달리는 자동차보다 100배 빠른 수준이거든요. 이런 속도로 땅에 꽂히면 단순 폭발이 아니라 운동 에너지 자체가 파괴력이 됩니다. 일종의 인공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군사 유튜브 채널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건 폭탄이 아니라 쇳덩이로 내려 찍는 지진 유발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을 쓰지 않고도 지하 깊숙한 벙커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는 비핵 초고중량 관통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 반전은 외교적 파장입니다. 한국이 이런 무기를 공개한 시점이 우연일까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이후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졌죠. 그 이후 등장한 상징적인 결과물이 바로 현무5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 억제력을 키우고 있다.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내부 여론입니다. 일부는 경계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헌법 때문에 이런 무기 못 만든다. 자조 섞인 반응도 많았어요. 그리고 중국 쪽 반응은 더 직설적입니다. 이건 지역 균형을 흔드는 무기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스펙이면 과연 방어용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상 전략 타격 카드라고 봐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보세요. 다시 기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톤이라는 탄두 중량은 단순 폭약만의 무게가 아닙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고강도 재질과 특수 구조가 적용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속도와 질량이 결합되면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하죠. 물리 공식으로 계산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엄청난 수치로 튀어나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없이도 전략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제 전쟁의 억제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면 억제가 가능하다는 논리죠.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웠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말 있다. 이제는 기술 강국이 아니라 군사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군비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중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겠냐? 실제로 일본은 반경 능력 확보를 공식화했고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동구가 군비 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을까요? 방산 수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과 중동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죠. 이런 기술력이 축적될수록 수출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일본 댓글에서도 한국 방산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다 는 평가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 탄두 중량을 줄이고 사거리를 늘린 버전이 나온다면 국제사회 반응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현무5는 단순히 무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외교, 안보 전략이 모두 얽힌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북한 지하 벙커를 상정한 무기라고 하지만
그 파급력은 한반도를 넘어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핵 없이도 전략 억제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전쟁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견이 갈릴수록 이 주제는 더 깊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